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멘토 박센입니다. 자,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거고, 제가 왜 강력한 멘탈을 갖게 됐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될 거예요. 지금 요즘 젊은 학생들은 우리나라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. 저는 77년생이고 저보다 나이 드신 구독자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아닌 거 알잖아요, 그죠? 일단은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입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된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,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감동을 느낄 수 없어요. 하나만 보면요, 대한민국 조선소 만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어떻게 했을까요? 비웃었습니다. 무슨 전쟁에서 빠져나온 지 몇 년도 안 된 나라가 조선소를 만드냐. 나라 안에서도 다 조선소 만든다는 건 나라 망치는 길이라면서 대부분의 사람이 공사 반대하고 들어눕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. 근데 여하튼 간에 현대 조선을 만든 정조영 회장님도 굉장히 난항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. 돈을 또 빌려 와야 되는데 나라에 돈이 없는, 정말 못 사는 나라니까 해외에서 돈을 받아서 빌려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빌려주겠어요?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. 그래서 이분이 계속 고민하다가 이곳저곳 다 전 세계를 누벼도 안 되다가 필사의 각오로 다시 영국은행에 가신 거예요. 버클레이 은행장이 오늘 왜 왔니 또? 어차피 너희 못할 거 뻔해. 이런 눈빛으로 계속 무시 멸시 받다가 또 조소의 어린 눈빛으로 쳐다볼 때, 그때 정종 회장님은 500원짜리 당시 우리나라 그 지폐를 보여주시면서, 거북선하고 이순신 장군님 새겨져 있는 그 지폐를 보여주면서, 우리는 세계 최초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외다. 당신 영국 내보다 350년 이상 앞서 있지 않소. 우리의 선조 이순신 장군께서는 1300척이 넘는 함대를 끌고 침공한 그 40만 왜군에 맞서 5,000명도 안 되는 조선 수군으로 50척도 안 되는 함대를 끌고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우리를 지켜낸, 우린 그런 분의 후손인데 우리가 조선소 하나 못 만들 것 같소. 하니 귀에 눌려서 용바텀 회장은, 좋소, 그럼 당신에게 차관 허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하지만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. 당신에게 배 한 척만이라도 계약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내 눈앞에 갖고 오면 차관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받았지만, 사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? 자동차도 아니고 지금 배예요. 자동차 하나를 사도 전 세계 메이커를 다 여러 개 따져서 사는 것인데, 이건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 그 배, 그걸 여러분이 당시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은 부자일지라도 전 세계 가장 못 사는 나라, 여러분 해주시겠습니까? 아니죠. 그런데도 정종 회장님은 굴하지 않고 울산 미포만 그 허허벌판 백사장 사진, 5만 분의 1의 하늘에서 찍은 그 지도, 그리고 다른 조선 회사에서 얻어낸 배 설계도, 그거 빌린 거 갖고 전 세계를 또 누비면서 나한테 배 한 척만 발주해 주시오, 이걸 하는 거죠. 거의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. 근데 이제 그리스 해상왕 오나시스라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있는데, 그 오나시스의 처남, 당시 37살의 사업가 리바노스한테 나한테 배 한 척만 발주해 주십시오. 리바노스는 당연히 조선소 있는 나라인 줄 알고, 그럼 조선소 그 사진 같은 거 보여주시오 했을 때, 그때 정조 회장님은 그 5만 분의 1 허허벌판 지도 보여주시면서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정말, 이러니까 리바노스가 같이 미쳐버리면서 좋소, 계약하겠어. 이왕 미친 거 2척 합시다 하면서 26만 톤 유조선 사인을 2척 한 거예요. 정조영 회장님에 관한 책은 거의 저는 다 본 것 같은데, 이 땅에 태어나서에 나오는 80대에 쓰신 자서전이죠. 여기 그 부분만, 제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.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. 우린 리바누스가 주문한 배 2척을 만들면서 동시에 방파제를 쌓고 바다를 준설하고 암벽을 만들고 도크를 파고 14만 평의 공장을 지었다.
우리는 최단 시일에 조선소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유조선 두 척을 건조해낸 기록으로 세계 조선사에 남게 되었다. 세계 조선사에 기록을 남기면서 그렇게 빠른 시일 안에 조선소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나는 5천년 문화민족인 우리의 잠재력 발휘와 저력의 총화가 만든 결과라고 믿는다. 우리 한국인은 모두 작심만 하면 뛰어난 정신력으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민족이고 무슨 일이라도 훌륭하게 성공시킬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능력과 저력이 있는 사람들이다.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것은 계량할 수가 없는 무한한 힘을 가진 것이며 모든 일의 성패, 국가의 흥망이 결국은 그 집단을 이루는 사람들의 정신력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나는 조선소를 지으면서 절절하게 느끼고 배웠다. 2,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바로 우리가 조국 군대와의 앞장선 전이 부대라는 일체감으로 똘똘 뭉쳐 낮밤 없이 거의 365일 돌간 작업을 했다. 당시 우리 현대 사람들의 그 투철했던 사명감과 강인한 정신력에 지금도 경의와 감사의 염이 출렁인다. 수없이 봤지만 계속 볼 때마다 감동입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정말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. 전 정말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. 제가 항상 말하고 있는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, 그걸 누구보다도 더 제 분야에서만큼은 항상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, 만약 이런 저한테 제가 다시 이 정종희 선생님과 같은 나이대로 태어나서 진짜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이고, 그리고 조선소가 전 세계 몇 개 없을 때 눈 시퍼런 그 서양 재벌 이렇게 사업가 찾아다니면서 그 허허벌판 지도 보여주면서 이곳에서 세계 최고의 조선소가 만들어집니다. 그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 진짜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이런 분들의 어떤 그 희생과 이런 분들의 어떤 애국심, 그거부터 비롯된 행동들이 아니었다면 이제 우리가 진짜 이렇게 계속 발전해 올 수 있었을지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 깊이 감동하고 있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에요. 이 정종희 선생님이 자기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? 자기 하나 잘 살자고 절대 이런 거 못합니다. 불가능해요.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리바노스나 이런 사람들도 황당했겠지만 그 애국심에 감동받아서 그 계약해 준 거고 다 그렇게 움직여진 거예요. 그냥 본인 잘 살고 하는 사람한테 절대로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엄청난 힘을 낼 수가 없어요. 나 이외에 그 다른 가치를 갖고 그들에게 도움을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질 때 강력한 잠재 능력이 나와요.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발전, 그리고 여러분 집안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좀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. 저도 이 나라에 없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무턱대고 큰 학원 원장님실에 약속 없이 뛰어들었을 때 절대로 저 하나 그냥 저 아버지 빚 2억 넘는 거 그거 하나 갚자고 했던 행동이 아니에요. 계속 더 이상의 그 큰 가치를 위해서 뛰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부디 더 강해지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명성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더 큰 가치를 생각해 보세요. 애국심이 반드시 필요하실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일로 그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주 스케일 있게 이 나라를 위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신다면 굉장히 스스로도 가슴 벅찬 삶을 살 수 있고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닌 그런 삶을 사실 겁니다. 제가 너무 좀 울컥하고 최대한 이렇게 감정을 배제하려고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. 이건 진짜 말도 안 돼. 이건 더 젊었을 때부터 감동이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 그럽니다. 자식 나보고 또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. 다음에는 좀 더 감정 통제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힘내십시오.